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제 진법 전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진법 전환에 대한 거가 있었고, 일단, 자, 이진수, 아이고, 색깔이 왜 이래? 자, 이진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이진수를, 자, 각 자릿수를 우리가 비트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바이너리 디지스의 약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4비트다라고 하면 총 4개의 자릿수가 있는 이진수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자릿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n개의 자릿수가 있다고 합시다. n개의 자릿수가 있으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자, 0부터 2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십진수로 봤을 때. 그럼 만약에 n 이퀄 3이다라고 하면 0부터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하니까 총 얼마? 7까지, 0부터 7까지 표현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표현 가능한 숫자의 범위는 그런데 표현 가능한 숫자의 개수를 따지면 그때는 2의 n승계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n 이퀄 3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8개, 이게 3이라고 하면 총 8개의 숫자를 표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자, 이진수를 우리가 배웠는데, 자,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자, 이게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썼냐 하면, 자, 지금 뭐 123.12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물론 이거 십진수예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 이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진수로 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2를 곱하고 1보다 크면 그 1을 빼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죠. 자, 간략하게 연습을 해보면 여기 1, 2면 너무 숫자가 작아서 그러면 5, 6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123이라는 것을 123도 숫자가 너무 크다. 23만 합시다. 자, 2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반복 이분법을 해서 자, 2로 나누고 자, 몫을 써줘요. 11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1이 나오고 자, 이거를 다시 또 하면 5가 나오고 1이 남고 그 다음에 2를 하면은 1, 그 다음에 자, 여기 몫이 1이 남고 0이 되고 자, 이거를 다시 또 2로 나누면 0이 되고 1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반복 이진법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방향으로 써주면 되죠. 10111 자, 이진수 이렇게 써주면 23에 대한 이진법,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 0.56이라는 우리가 소수점을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자, 이때는 2를 곱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2를 곱해요. 그러면 1.12가 되지? 그러면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1을 빼줘요. 빼주면 0.12가 남고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소수점 아래에다가 1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시 써져서 0.12가 되고 여기다 2를 곱해서 0.24가 되는데 이때는 1보다 작으니까 그냥 여기 해당하는 자릿수에 0을 써주고 이게 다시 가고 0.24에 2를 곱하면 0.48이 되는데 여전히 1보다 작기 때문에 0이 되는 자, 뭐 자릿수를 총 8비트로 제한해 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1, 2, 3, 4, 5 5비트 있었고 아래쪽에 3비트 있으면 총 8비트인 거죠. 그래서 10111.100 자, 이진수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8비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다가 계산을 끊었죠. 자, 이렇게 원본 숫자와 원래 숫자와 여기 우리가 표현한 이 이진수 사이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오차 혹은 에러라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게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었고, 자,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 10111 뭐 이렇게 된 이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십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웨이팅 값을 곱해주면 됐었어요. 자,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자, 얘를 우리가 MS 아니 MS가 아니라 얘를 우리가 LSB라고 한다 그랬죠. LSB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MSB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Most Significant Bit 그다음에 Least Significant Bit. Most Significant
most significant bit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부호를 나타내는 자릿수로 그러니까 혹은 비트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0승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2의 1승, 2승, 3승, 4승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의 4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 이퀄 뭐 얼마다 라고 계산을 하면 돼요. 이게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8진수라는 게 나왔었고 16진수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8진수 같은 경우에는 자, 8진수는 총 8개의 숫자로 전체 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0부터 7까지의 수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자, 16진수라는 건 총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진 십진수 체계가 0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자 10개의 숫자는 일단 우리가 가진 십진수에서 갖고 왔고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벳을 빌려와요. A부터 F까지 했어요. 자, A에 해당하는 게 십진수의 10에 해당하는 거, F에 해당하는 게 십진수의 15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사이에는 A, B, C, D, E, F를 채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만약에 십진수를 우리가 팔진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자, 십진수를 팔진수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역시나 이진법과 마찬가지로 반복 이분법. 자, 여기서는 반복 8분법이겠죠. 8을 계속 나누어주면서 나머지를 표현해주면 돼요. 가령 뭐 56이라는 숫자가 있다. 얘를 팔진수로 바꾼다라고 하면, 자, 8로 나눠서 한 번에 나눠 떨어져 버리네. 8, 7이 자 0이 되고 8이 되고 0이 되고 7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7, 0이라고 하는 숫자 8에 해당하는 거 이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50, 그러니까 10진수 56에 해당하는 8진수 숫자예요. 그러면 자 얘를 다시 우리가 10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 7 곱하기 여기에 해당되는 게 8의 1승이죠. 8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8의 0승. 그래서 56이라는 숫자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과정은 동일해요. 8진법이든 2진법이든 16진법이든 뭐 나중에 뭐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뭐 9진법, 7진법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해요. 알겠죠? 자, 이 과정은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또 하나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면 자, 8진수를 2진수로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요. 자, 8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 그다음에 16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과정이었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 8진수의 경우에는 뭐 가령 뭐 8진수 52라고 합시다. 52라고 하는 8진수가 있다고 해요. 8진수 52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을 때 이때는 자, 각 자릿수, 8진수의 각각의 자릿수가 2진수의 총 3비트에 해당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 5에 해당하는 숫자를 우리가 2진수로 바꾸게 되면 10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5에 해당하는 숫자를 2진수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2로 나눴을 때 1, 그다음에 2로 나눴을 때 1, 그다음 0,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0, 1이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10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돼요. 자, 그리고 2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진수에 해당하는 숫자는 총 3비트를 표현했을 때 0, 1, 0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붙였으면 돼요. 5에 해당하는 이진수 101,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이진수 1, 0, 1, 0을 붙여 써주게 되면 이게 8진수 52에 해당하는 2진수 값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8진수의 경우에는 각 자릿수를 총 3개의 비트를 가지는 2진수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가는 거는 자, 각각의 3개의 자릿수를 우리가 끊어서 8진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요거 3개 끊어서 보면 이게 5에 해당하는 거죠.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서 4가 나오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니까 이게 5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5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고 자 여기 있는 요거를 보면 요거는 2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붙였으면
8진수 52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16진수의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한데 달라지는 건 이거예요. 16진수의 그러니까 자릿수 하나가 뜻하는 게 총 4비트의 이진수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16진수인데 여기에 A가 있고 그리고 뭐 1이라고 합시다. 자, A1이라고 하는 16진수가 있어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10진수에서는 10에 해당되는 값이죠. 10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거를 총 4비트짜리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1010이라고 나와요. 자, 얘에 해당하는 4비트 이진수가 10, 10에 해당되고 그리고 자, 여기 1에 해당되는 4비트 이진수는 0001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붙여 쓰게 되면 이게 16진수 A1이라고 하는 값에 해당하는 이진수 값이에요. 그리고 자, 이 이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바꾸려면 자, 여기 있는 이 형태에서 4개씩 끊어서 써주면 그게 16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자, 아까 있었죠. 52라고 하는 8진수가 있어요. 이거를 52라고 하면 좀 잘못 얘기한 거고 8진수 52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이거를 원래는 자 10진수로 바꿔요. 그리고 이걸 다시 2진수로 바꾸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규칙을 보니까 8진수가 2진수로 갈 때는 8진수의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것이 총 3비트짜리 2진수에 해당되고 얘는 각 자릿수가 4비트짜리 이진수에 해당돼서 그냥 우리가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더라라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16진수가 아니라 다른 뭐 8진수가 아니라 뭐 7진수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때는 자 10진수로 바꾼 후에 그거를 다시 2진수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뭐 2진수로 표현된 거를 7진수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자, 2진수로 표현된 거를 10진수로 바꾸고 다시 뭐 7진수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을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였었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이진수의 산술 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과 곱셈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이진수 덧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x와 자, x와 y를 더해서 합과 자, 썸이라는 게 나오고 자, 캐리라는 게 나와요. 말 그대로 캐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가령 뭐 9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자, 이거의 합은 0이 되는 건데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죠. 1이라고 하는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 0이 되는 때 자, 여기 자릿수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 더 윗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를 캐리라고 부르고 뺄셈의 경우에는 만약에 1에서 9를 뺀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때 뭐 그러니까 윗자리에서 빌려와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borrow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 그래서, 자, 이거를 잘 봐도요. 자, 합이라는 것과 올림수 혹은 캐리라는 것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조합회로를 다룰 때, 6장과 7장에서 조합회로를 다룰 때, 덧셈기를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논리회로로. 그때 이 규칙을 잘 기억했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캐리가 발생하는지, 어떤 경우에 뭐 썸만 발생하는지 그런 거를 알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덧셈 규칙은 이래요.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쓰여진 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뭐 논리게이트를 봤었죠. 그렇죠? 자, 논리게이트를 봤었을 때 이와 같은 규칙을 보여주는 것을 진리표라고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진리표를 뜻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은 x와 y가 둘 다 0일 때는 합도 0이고 올림수도 0이에요. 그렇죠? 0에서 0을 더하면 그냥 0이 나오는 거고 올라가는 숫자도 없으니까
자, 0과 1을 더했을 때 혹은 1과 0을 더했을 때는 일단 합은 1이 돼요. 근데 캐리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1 더하기 1인 경우에 이때는 자, 합은 0이에요. 근데 올림수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이게 덧셈에 대한 규칙 혹은 덧셈에 대한 진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논리 게이트들을 이용해서 이 덧셈기를 만들 때 합을 계산하는 회로 하나, 그리고 올림수를 계산하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최종 결과를 만드는 회로를 구성해 볼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규칙은 잘 봐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예제가 하나 있죠. 예제 2-8인데 자, 두 개의 십진수 9와 13에 대해서 더하기를 이진 덧셈으로 수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 9와 13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뭐 중간 계산은 자, 이진수에 해당하는 9는 이렇게 써요. 1001이라고 구해져요. 그리고 13에 해당되는 거는 자, 4비트에 1101이라고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이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 이쪽에다 옮겨서 해볼게요. 1001이라고 하는 숫자와 110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서로 더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비트들을 더하면 자, 1과 1을 더하게 되니까 여기 규칙에서 지금 합은 0이고 캐리가 하나 발생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자, 합은 0이고 자, 캐리가 발생하는데 그 캐리는 자릿수를 하나 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0과 0을 더하고 거기에 또 2, 캐리까지 더해주는 경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자, 1이 나오고 캐리는 0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릿수를 계산하게 되면 역시나 1만 나오고 캐리 0. 자, 여기 보면은 1, 0을 더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자, 썸은 0인데 캐리가 하나 발생해서 자, 이런 경우에 그 캐리를 여기 앞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계산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9와 13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이진수로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알잖아요. 이미 9 더하기 13은 22라는 거 그냥 암산으로 알 수 있는데 얘가 과연 22인지를 한번 그럼 검산을 해볼까요? 검토를 해보면 자, 지금 1 곱하기 2에 0, 1, 2, 3, 4죠. 4승.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승을 계산하면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16 더하기 0, 그 다음에 4 더하기 지금 얼마야? 2 더하기 0 이렇게 되면 22에 해당하는 십진수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를 계산한 결과가 맞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 연습하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뺄셈인데 뺄셈은 약간 뭐 계산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긴 한데 덧셈보다는 그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뺄셈에 대한 규칙을 볼게요. 뺄셈을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우리가 뺄셈을 진행하면 자, 이때는 자, 디퍼런스 차이라는 게 발생하고 자, 올림수가 아니라 이제 빌림수라는 게 발생을 해요. 뭐 0에서 1을 뺀다든지 하는 경우에 우리가 바로 수행을 못 하니까 그 윗자리에서 빌려와야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0과 0의 계산에서는 지금 자, 뭐 차이도 0이고 빌림수도 0이에요. 근데 자, x가 0이고 y가 1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0에서 1을 빼는 경우에는 자, 윗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와서 그러니까 윗자리에서 하나를 빌려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2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가령 이런 경우에요. 자, 1, 0이 있고 여기에 0, 1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제일 아랫자리부터 계산을 하게 되니까 제일 아랫자리를 계산할 때 0에서 1을 바로 빼지 못하면 위에서 하나를 빌려와야 되죠. 그러면 위에서 빌려오면
정확하게 얘는 여기 2가 있는 거고 2에서 지금 1을 빼는 거가 되기 때문에 1이 남게 되죠. 그리고 여기 빌려줬으니까 여기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0, 1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자, 이와 같은 결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에서 1을 뺐을 때는 자, 차이도 1이고 자, 빌림수도 1이 발생한다. 1에서 0을 뺄 때는 자, 차이는 1, 빌림수 발생하지 않죠. 1에서 1을 뺄 때는 여기 보면은 차이도 0, 그다음에 빌림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진리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 요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8에서 3을 뺐을 때 그 이진수로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1000이라고 하는 이진수, 그리고 지금 3이라는 숫자로 바꾸게 되면 001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표현 가능하죠. 이거 두 개를 빼게 되면 자, 일단 여기서 0에서 1이니까 빌림수가 하나 발생하죠. 빌림수가 하나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1을 뺐을 때 빌림수가 발생하고 그게 지금 여기 1로 나오게 되고 여기 빌림수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0에서 1을 빼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빌림수가 하나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잠깐만 다시 지금 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하나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또 하나를 내줘요. 하나를 내주면 여기 1이 남는 거고 여기 내줘서 지금 1이 남고 그거를 지금 여기다 내주게 되면 지금 여기가 2가 되고 1이 돼서 1이 빠지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 하나 남아서 101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가 되어서 지금 0101이라고 값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좀 헷갈리지? 다시 해보자. 뺄셈이 사실 약간 까다로운데, 자, 보면은, 자, 지금 누가 봐도, 여기, 얘네들이 지금 계산할 때 빌림수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얘를 이쪽으로 빌려주면 여기가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2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빌림수가 발생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다시 또 하나를 빌려줘요. 그럼 여기 1이 남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얘 때문에 또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빌려주고 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지. 최종적으로는 지금 2라고 하는 빌림수가 지금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빼주게 되면 1만 남고 지금 요렇게 빼주게 되면 자 0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요거죠. 지금 얘에 대한 연산을 하게 되면 1이 남고 여기는 아까 빌려줬으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연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제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질문을 해주길 바래요. 자, 그 다음 이진수 곱셈이에요. 자,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뭐 피승수, 승수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고 자, 여기 있는 요 규칙이에요. 0 곱하기 0은 0. 자, 0 곱하기 1은 0. 자,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논리 게이트 중에 자, AND 게이트에 해당하는 연산 결과와 동일하죠. 둘 다 1일 때만 1을 출력하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0을 출력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자, 얘에 해당하는 숫자에다가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릿수를 맞춰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자릿수를 맞춰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1이 쓰여져 있었고 1100을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100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0에 해당되는 거고 얘와 1100을 곱하고 지금 요 자릿수에 맞춰서 값을 써주면 돼요. 자, 000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1,
그리고 1100을 곱하고 자, 여기 이거에 맞춰서 자릿수를 맞춰 써주면 1100이 되고 그 다음에도 자릿수를 맞춰서 써주게 되면 110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릿수에 맞춰서 계산된 결과를 다 더해주면 돼요. 덧셈 연산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연산 결과가 나오더라. 자,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이진수 연산, 산술 연산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눗셈인데 나눗셈을 봅시다. 자, 뭐 여기 보면은 뭐 반복적인 자리 이동과 뭐 뺄셈으로 수행한다. 뭐 피재수가 있고 재수가 있고 몫이 있고 나머지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사실 나눗셈을 못 하진 않아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1001011이라는 숫자를 1011로 나누래요. 자,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숫자 연산을 해도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 그러니까 이진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잘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십진수로 변환하고 얘도 십진수로 변하면서 나눗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진수로 다시 변환해주면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사실은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이진수를 그대로 놓고 푸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나중에 시험에 나왔는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잘 못하겠으면 십진수를 변환한 다음에 계산 다 마치고 다시 이진수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은 1001011인데 자, 얘를 우리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얘만 가지고 봤을 때 1011로 나눠줄 수 없죠. 그렇죠? 아, 잠깐만. 맨 마지막부터가 아니지. 맨 처음부터 참 헷갈렸어. 다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얘만 놓고 우리가 나눠줄 수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 10까지 갔을 때도 역시나 아직 나눌 수 없어요. 자, 4비트짜리 왔어요. 자, 10001로 봤을 때 자, 1011이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아직 나누지 못해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건 언제부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10010까지 왔을 때 나눌 수 있어요. 자, 나눌 수 있는데 그때 지금 결국은 지금 뭐 몫이 1이냐 0이냐거든요. 자, 00, 여기까지는 0, 0, 0, 0까지 오고, 그 다음에, 자, 1이 올 수 있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끊었을 때, 이거까지 끊었을 때 숫자가 더 크고, 얘가 작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건데, 나눠지게 된다면 1로. 그러니까 몫이 1이 되겠지. 그래서 몫이 1이 나오고, 그 몫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고, 빼주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면, 자,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을 하나 더 붙여줘요. 1110이 있고, 그 다음에 1011이 됐을 때 둘 사이에 지금 보면은 얘가 더 크죠? 그러면 다시 또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1이 나왔어요. 그래서 1011로 써주고 마이너스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얘가 내려와서 자 0011 아니 뭐야 00111 여기 원래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00111인데 자, 1011이 더 큰 값이죠. 그래서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0이 쓰였고 마지막에 있는 요 1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럼 1111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 거고 1111보다 지금 얘가 작죠. 여기가 작죠. 그러면 지금 1011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자, 1011로 지금 하나 나누었고 빼주고 나면 남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몫이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졌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100, 100, 11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십진수 147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재수라고 하는 것을 1011을 갖다가 이진수로 바꿨을 때 10진수로 바꿨을 때 11이 되고 그거를 나누었을 때 자 13과 4가 나오는데 결국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십진수가 4가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몫이 1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십진수로 바꾼 후에 연산하고 다시 이진수로 바꾸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제 우리 이진수 음수 표현 들어갈 건데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지금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없어요? 다 잘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음수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진수를 표현할 때 음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이진수도 음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이진수 음수 표현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몇 번 얘기했었어요. 자, 맨 좌측에 있는 비트를 우리가 MS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MSB를 부호 비트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MSB를 이제 사인 비트로 쓴다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 자, 그 사인 비트가 0이면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 그게 1이면 마이너스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양수와 음수를 모두 표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수 표현에 있어서 음수 표현에 있어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뭐 부호 비트를 쓰는 거는 동일해요. 이 표현 방법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수체계가 약간씩 달라요. 뭐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뭐 처음에 얘를 썼는데 불편한 게 있었어요. 있었대요. 예. 뭐 굳이 그렇게 큰 불편함이 아닌데 뭐 이렇게 또 과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게 크게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1의 보수 표현이라는 거를 또 개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뭔가 아쉽고 불편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2의 보수 표현이라는 것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의 보수 표현이 이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음수 표현의 방법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 양수를 표현할 때는 양수를 표현할 때는 얘를 쓰던 얘를 쓰던 얘를 쓰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알겠죠? 자, 양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해요. 단지 음수를 표현하는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호와 크기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1의 보수 표현, 그리고 2의 보수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자, 양수 표현은 다르지 않아요. 음수를 표현하는 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음수 표현이 이거예요. 부호와 크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MSB를 우리가 부호 비트로 쓴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에 뭐 4비트라고 한다면 자릿수가 총 4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MSB에 해당되는 제일 왼쪽에 있는 얘는 부호를 뜻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위에 있는 뭐 지금 뭐 총 4비트인 경우에는 하위에 3개의 비트가 있겠죠. 이 3개의 비트들은 뭘로 쓴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비트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만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볼 때 지금 이 표현한 이진수가 어떤 표현 방법으로 쓴 이진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물론 양수일 때는 달라지지 않아요. 0, 1, 0, 0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얘가 부호로 쓰이든 아니든 간에 맨 왼쪽이 0으로 쓰여져 있으면 데이터 비트의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양수의 표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음수로 표현되면은 이때는 얘가 달라지죠. 얘를 우리가 데이터 비트로 보고 값을 더하는 순간 값이 많이 달라져요. 이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MSB를 우리가 부호 비트로 쓴다. 그리고 나머지의 하위 비트들은 우리가 데이터 비트로 쓰게 된다. 자, 최대 표현 범위를 보면 자, 지금 마이너스를 붙여서 2의 n-1승 마이너스 1부터 2의 n-1,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총 4개의 비트가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부호 비트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죠. 아래에 있는 3개의 비트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총 3개의 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7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에 따라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자,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총 3개의 비트니까, 총 4개의 비트니까 여기 표현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7에 해당되는 거 n 이퀄 4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n 이퀄 4라고 했을 때 플러스 7까지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질문. 도대체 뭐가 불편했을까? 굉장히 간단한데. 자, 지금 그러니까 부호와 크기 표현이 음수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간단해요. 단지 이거야. 그냥 보면은 가령 4라는 양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4비트짜리로 바꾸게 되면 0, 1, 0, 0에 해당되죠. 그렇죠? 양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를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0 대신, 그러니까 MSB를 0 대신 1로 바꿔주면 돼요. 1100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4예요. 표현하기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양수에 해당되는 이진수를 우리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MSB를 0에서 1로 바꿔주면 그냥 간단하게 변환이 돼요.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대. 그리고 그 이유가 사실 여기 이미 쓰여져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플러스 0이 있고 마이너스 0이 있어요. 굳이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0은 0이죠. 0은 0인데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싶기는 해요. 뭐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0인 건데, 근데 이제 뭐 공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소심해져야 돼요. 자, 0을 2개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0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0을 다른 숫자로 쓴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7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 가능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0에 해당되는 숫자를 차라리 표현 범위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8부터 7까지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표현 범위가 하나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의 보수, 그리고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의 보수 표현으로 넘어가요. 자, 여기서는 이것만 잘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자,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표현되는 거는 양수를 일단 구한 다음에, 가령 보세요.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그러니까 부호와 크기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진수를 찾는데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4비트 이진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를 계산해요. 플러스 5를 우리가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지금 자, 이와 같이 되죠? 0, 1, 0, 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양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수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여기 맨 왼쪽 비트를 1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쓰면 자,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만든 마이너스 5에 해당되는 이진수 값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호와 크기 표현으로 표현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뭐 얘는 여기 맨 왼쪽 비트를 띄어내고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릿수에 맞춰서 뭐 2의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게 계산했더니 9가 나온대요. 자, 얘는 자, 지금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1에 1승을 곱한 후에 자,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의 1승, 마이너스 1의 0승인데 요 값은 여기서 온 거예요. 이 값이 여기 곱해져서 마이너스 1의 1승에 그 다음에 이거를 쭉 계산해서 더하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되는데 자, 복잡하게 써 있어요. 복잡하게 써 있는데 사실 별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자, 일단 얘는 생각하지 말아봐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만 놓고 보고 얘만 놓고 봐요.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10진수로 바꿔줄 수 있죠. 그게 뭐예요? 9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플러스야. 그러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9라고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10진수를 구해요. 지금 그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10진수 구한 거예요. 그걸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5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맨 앞에, 맨 왼쪽을 봤더니 뭐예요? 1이 쓰여져 있죠. 부호와 크기 표현이고 그럼 이건 음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끝을 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10진수를 부호와 크기 표현에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 이진수를 부호와 크기 표현에 10진수로 바꾸는 방법. 자, 일단 제일 왼쪽 비트를 제외하고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부호만 결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덧셈과 뺄셈을 수행하기 전에 뭐 부호 비트와 크기 부분을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뭐 A와 뭐 두 수의 부호를 비교한다. 뭐 이런 불편함이 있대요. 그렇죠? 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안 쓴다는 거예요. 0이 두 개인 것도 문제고. 그래서 뭘 한다? 자, 보수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수라는 거는 이제 반대를 얘기해요. 0이면 1, 1이면 0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보수라 그래요. 반대되는 수. 자, 그래서 1의 보수 표현이라고 하면 자,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키면 그게 1의 보수가 돼요. 자, 각 자릿수에 어떤 숫자가 쓰여져 있을 때 그거를 1의 보수 표현으로 바꾸면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켜 놓으면 되는 거고 0이면 1을 1이면 0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9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양수에 대한 표현은 달라지지 않아요. 부호와 크기 표현이든 뭐 1의 보수든 2의 보수든 플러스는 동일해요. 음수를 표현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얘를 부호와 크기 표현의 음수로 바꾸면 1, 0, 0, 0, 1, 0, 0, 1이 되겠죠. 그쵸? 제일 왼쪽에 있는 부호만 달라지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1의 보수 표현은 좀 표현 방법이 달라요. 여기 있는 게 1의 보수 표현인데 자, 여기 있는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키면 돼요. 자, 0이 쓰여져 있으면 1로, 1이 쓰여져 있으면 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0을 1로 바꿨죠. 그 다음 자릿수 0이 1로 바뀌었고 다시 0이 1, 0이 1, 1이 0, 그 다음에 0이 1, 0이 1, 1이 0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게 1의 보수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1의 보수 표현은 음수를 표현할 때 있어서 모든 비트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양수로 표현된 수의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의 보수 표현인데 2의 보수 표현은 일단 1의 보수 표현을 구하고 나서 1의 보수로 표현된 이진수를 구하고 나서 거기다가 자, 제일 하위 비트에다가 1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요 제일 하위 비트에 0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1로 바뀌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2의 보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2의 보수 표현이 쓰이는 이유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구하는 과정부터 보자는 거예요. 자, 1의 보수 표현은 어떻게? 일단 양수를 구하고 제일 왼쪽은 부호 비트로 사용한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키면 1의 보수 표현이 되고 1의 보수 표현을 구한 후에 제일 하위 비트에 1을 더하면 2의 보수 표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6에 해당되는 지금 양수, 이진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제일 왼쪽은 부호로 쓰이는 비트인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자, 1의 보수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0은 1, 1은 0으로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자,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 있는 것처럼 2의 보수 표현으로 바뀌어요. 자, 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부호와 크기 표현, 그 다음에 1의 보수 표현, 그 다음에 2의 보수 표현.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여기 보면은 여기다 1을 더했을 때 지금 올림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올림수가 계속 발생해서 가다가 넘칠 수도 있지. 이거는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나온 얘기예요. 오버플로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한다? 굉장히 깔끔하게 버린다. 제일 위에서 발생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버린다. 알겠죠?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왜, 네? 누가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다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 1의 보수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고 2의 보수 표현을 왜 쓰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1의 보수 표현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자, 부호와 크기 표현을 얘기할 때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플러스 0이 있고 마이너스 0이 있는 거죠. 1의 보수 표현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여기 반복되는 예를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플러스 0만 남겨놓고 마이너스 0을 없애는 거예요. 마이너스 0을 다른 숫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더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것에 해당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을 뜻하는 숫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표현이 예를 건너뛰고 하나씩 밀리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몇 자리야? 8자리인 경우에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한 게 1의 보수 표현과 부호와 크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2의 보수 표현으로 바꿔줌으로써 어떻게 된다? 자,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숫자가 없이 모든 숫자를 다 표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로 우리는 2의 보수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음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양수 표현법은 항상 동일하고 음수 표현법은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2의 보수 표현을 쓰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나와 있어요. 자, 2의 보수 표현인데 자, 2의 보수 표현에서 표현 가능 범위에 대한 것이 1의 보수 표현을 했을 때는 자,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1부터 뭐,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뭐 얼마까지. 자, 앞에서 했던 걸 보면은 마이너스 127부터 8비트를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127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한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것을 2의 보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0에 대한 표현이 없어지게 되니까 없어지고 그게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표현 가능한 범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이런 이유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2의 보수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아래에 쓰여져 있는 걸 봅시다. 지금 보면은 자, 2의 보수 표현에서 부호 비트가 0인 양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자, 양수의 표현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돼요. 자, 2의 보수 표현인데 그때 자,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방법은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의 n-1승 플러스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어떤 방법이냐면 부호와 크기 표현이 있었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냥 뭐 0, 뭐 100, 100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양수 표현, 4에 대한 양수 표현, 마이너스 4에 대한 음수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가 1의 보수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1, 0, 1, 1이 되는 거죠. 2의 보수 표현을 바꾸게 되면 1, 1, 0, 0이 되겠네. 여기다가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음수가 이렇게 표현된 2의 보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도 되겠죠.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 외우고 있는 걸로 푸는 게 가장 간단하기는 해요. 근데 외울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자, 2의 보수 표현으로 표현된 이진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럼 2의 보수 표현으로 표현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의 보수 표현으로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기 위해서는 1의 보수 표현에서 2의 보수 표현으로 갈 때 1을 더했으니까 1을 빼주면 되겠지. 1을 빼주면 1, 0, 1, 1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면 자, 얘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1의 보수 표현이고 모든 비트들을 반전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여기서 모든 비트들을 다시 반전시키면 뭐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지. 0, 1, 0, 0이라고 하는 양수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양수 표현 구하면 되지. 이게 뭐예요? 십진수에 해당하는 4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고 구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있는 공식화된 식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산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 일단 이 원리, 2의 보수 표현이 어떻게 구해지고 1의 보수 표현이 어떻게 구해진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예제를 하나 봅시다. 2의 보수로 표현된 1010, 1110이라고 하는 것을 십진수로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총 8개 비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뭐 마이너스 2의 n-1승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7승 더하기. 자, 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제외하고, 자, 여기 2의 5승, 그다음에 2의 3승, 2승, 1승에 해당되는 값들을 계산을 해서 자, 지금 이와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저랑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방법으로 또 한번 해봅시다. 자, 10, 10, 1110이에요. 자, 2의 보수 표현이에요. 그렇죠? 2의 보수 표현이고 얘를 1의 보수 표현으로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1을 빼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서 빼지면 아까 우리가 뺄셈 배웠지만 여기 1이 그러니까 borrow가 하나 생겨서 1이 남고 여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1의 보수 표현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1의 보수 표현이에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바꿔줘요? 비트들을 반전시키면 되죠. 0, 1, 0, 1, 0, 0, 1, 0.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십진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0, 1, 2, 3, 4, 5, 6. 2의 6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0, 1, 2, 3, 4. 자, 2의 4승 곱하기 1 더하기 2의 1승 곱하기 1. 맞지? 예. 2의 6승이 64에 해당되는 거고 거기에 4승이 16에 해당되고 그리고 2가 더해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더하면 이게 80, 여기가 2, 82. 자, 여기 있는 이게 82에 해당되는 양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음수를 계산하면 얼마? 그냥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82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있는 이 숫자였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계산법을 외워서 푸는 것 하나, 그리고 방금 전에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2의 보수를 1의 보수 표현을 바꾸고 그거를 다시 양수로 바꾼 후에 최종적인 결과에서 마이너스만 붙여주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른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저랑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2의 보수 덧셈이에요. 2의 보수 덧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양수끼리의 덧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덧셈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덧셈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 지금 보면 이제 양수와 음수에 대한 덧셈인데, 자, 마이너스 76과 플러스 76에 해당하는 2의 보수 표현을 구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76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얘네들을 더하면 지금 위에서 더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진수 덧셈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0, 0을 더했으니까 0, 다시 0, 1, 1을 더했으니까 0이 되고 바로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올림수가 하나 생기죠. 캐리가 하나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더하면 다시 또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생기고 이거 1, 1 더해지고 자, 0이 되고 캐리 하나 생기고 다시 또
캐리 하나 생기고 여기서도 캐리 하나 생기고 자 다시 0이 되고 캐리가 하나 생겨요. 자 우리가 아까 덧셈에서 특히 부호와 크기 표현 같은 경우에 덧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제일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버리면 된다. 그래서 자 얘는 버려져요. 남는 거 0.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뭐 마이너스 6과 2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6에 해당되는 2의 보수 표현 그리고 2에 해당하는 2의 보수 표현이에요. 얘네들 계산해주면 자 0, 0이니까 0 여기서 지금 캐리 하나 발생하니까 1 그래서 1 되고 다시 여기 1, 0이니까 여기 1 그래서 11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됐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의 보수 표현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면 1100이라는 것을 그 십진수로 바꾸는 과정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1을 빼줘야 되지. 그러면 1 빠지고 여기 1 빠지고 0, 1이 되네. 자 이러고 나서 이게 2의 보수로 표현 아니 1의 보수로 표현된 값이니까 반절시키면 0, 1, 0, 0이네요. 이게 십진수로 표현했을 때 양수 4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값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 확인되죠. 자 여기 D에 해당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되겠죠? 자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이 자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의 표현 범위를 초과하는 거예요. 덧셈 결과가. 가령 이거예요. 우리가 뭐 마이너스 7부터 뭐 플러스 7, 그러니까 정확하게 2의 보수 표현 같은 경우는 만약에 4비트라면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뭐 15, 뭐 플러스 1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를 넘어서게 되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일단 검색 혹은 뭐 이렇게 검출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버플로우 검출기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7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라는 거의 개념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자, 우리가 비트 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연소한 결과가 그 숫자의 표현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5 더하기 6인데 지금 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총 4비트예요. 4비트면 자, 제일 최상위 비트가 지금 그 부호 비트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총 3개의 비트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3개의 비트인 경우에 자, 2의 3승 마이너스 그치. 2의 3승 마이너스 1 잠깐만. 마이너스 2의 3승부터 2의 3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 표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의 결과를 보면 11이 나오게 되죠. 11은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금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을 계산을 했는데 분명히 양수와 양수예요. 양수와 양수를 더했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마치 음수인 것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경우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 자, 일단 오버플로우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읍시다.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3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오버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버플로우를 검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는 뒤에서 6장, 그러니까 6장과 7장에서 조합회로라는 거를 배우게 되면은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검출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오버플로우 검출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배우면 이해가 뭐 쉽게 될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얘가 오버플로우를 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 C4라고 하는 것이 제일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하는 캐리예요. 그 캐리와 그 직전 그 비트에서 발생하는 캐리가 있겠죠. 그 두 개의 캐리를 비교해서 그게 같으냐 틀리냐를 놓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를 검출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자, 검출하는 방법이 덧셈 과정에서 자, MSB들 간의 덧셈에서 발생하는 올림수와 그 아래 비트들 간의 덧셈에서 발생하는 올림수가 서로 자, 다른 값을 가지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위에 있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아래에다가 좀 더 그러니까 글씨를 많이 써놨어요. 자,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라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두 개를 비교해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올림수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지 다른 값을 갖는지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 비교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라고 그냥 알고 있읍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서 다루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총 4비트가 있죠. 4비트가 있을 때, 자, 하위에 있는 3비트 덧셈 연산을 마친 결과, 지금 여기까지 덧셈을 마쳤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캐리가 여기 C3라고 하는 캐리예요. 그래서 여기 C3라고 하는 캐리와 모든 연산을 마쳤을 때, 4비트짜리 모든 연산을 마쳤을 때 발생하는 캐리가 있겠죠. 그 캐리를 자, C4라는 것을 비교해서 이것이 서로 같으면 익스클루시브 OR라는 이 게이트가 서로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다르면 1을 출력해요. 그래서 자, 같으면 0을 출력하고 그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만약에 다르면 1을 출력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뭐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의 역할은 지금은 잊어버리고 그냥 뭐 저런 게 있다더라라고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 뭐냐? 자, 지금 이와 같이 뭐 총 4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연산을 수행했을 때 자, C3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하는 캐리와 그거 하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캐리가 같으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고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예제가 몇 개 있었죠? 거기서 이게 맞는지를 봅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캐리와 여기서 발생하는 캐리를 비교해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지금 위에서 계산하면은 여기 1 되고 여기 캐리 없고 여기도 1 되고 캐리 없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000이니까 캐리 없고 자, 여기는 1, 1이니까 여기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그렇죠? 제일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하는 캐리가 1이에요. 그리고 그거 하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캐리가 0이에요. 둘이 서로 다르죠. 자,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지금 발생했어요. 자, 예제를 하나 더 봅시다. 옆에 있는 거. 자, 요 두 개를 계산했을 때 1, 0이니까 1이 되고 캐리 없죠. 자, 0, 0, 1이니까 1이 되고 역시나 캐리 없고 지금 여기 보면은 0, 1, 1이니까 캐리가 하나 발생하죠. 자, 캐리 하나 발생했고 0이고 그다음에 다시 1, 0, 0이니까 캐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한 캐리가 0이고 그거 하나 아래 비트에서 발생한 캐리가 1이에요. 그러면 자, 서로 다르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그 우리가 예측했던 결과랑 같죠. 그러면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00이니까 캐리 발생 안 했고 001이니까 캐리 발생 안 했고 여기도 발생 안 했고 발생 안 했죠. 자, 최상위 비트와 그거 하나 아래에 있는 비트의
캐리가 서로 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같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출 가능해요. 자, 여기 있는 이 회로는 지금은 잊어버리세요. 지금 잊어버리고, 자, 결과만 알고 있읍시다. 제일 최상위 비트에서 발생하는 캐리와 그거 하나 아래에서 발생하는 캐리를 비교해서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2의 보수의 뺄셈이에요. 뺄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뺄셈이라는 게 뭐예요? 음수 혹은 뭐 양수로 바꾸어서 덧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를 계산하려고 하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3 마이너스 7인데 3과 마이너스 7의 합으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일단 3에 해당하는 2의 보수를 만들어주고 자, 3에 해당하는 2의 보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진수와 같아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7에 해당하는 2의 보수예요. 자, 7을 일단 그래서 자, 0, 1, 1, 1에 해당하는 값이 뭐예요? 7에 해당하는 양수. 그렇죠? 이게 7에 플러스 7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를 1의 보수로 바꿔주면 1, 0, 0, 0이 되고 자, 이게 1의 보수 표현 그리고 2의 보수 표현을 바꾸려면 여기다 1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 0, 0, 1이라고 하는 2의 보수 표현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 0, 0,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자, 이거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더하면 0이 되고 캐리 하나 발생하고 여기 다시 0이 되고 여기 캐리 하나 발생하고 그리고 1 되고 캐리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0, 1, 0, 0, 1이니까 캐리 없고 1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두 개 같은 값을 가지니까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십진수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 최상위 비트에서 캐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거는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코드라는, 그러니까 이진수에 대한 연산은 마쳤어요. 마쳤고, 이제 코드라는 것을 좀 볼게요. 자, 코드는 우리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8421 코드라는 것을 우리가 뭐 BCD 코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BCD 코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21 코드 뭐 84, 자, 여기 있는 게 84-2-1 코드예요. 그리고 뭐 삼중수 코드, 뭐 존슨 코드, 뭐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아스키 코드 같은 그런 것도 나오는데 자,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그 책에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가령 가장 뭐 뒤에서 다시 나올 건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있는 것과 같은 BCD 코드예요. 8421 코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 일단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들은 모두 4비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8421 코드, 2421 코드, 뭐 84-2-1 코드. 자, 모두 다 4비트로 정의가 되어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가중치를 얘기해요. 자, 4비트가 있어요. 4비트가 있고 그 4비트에 자, 가중치를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0000에 해당하는 거에 가중치, 각 자릿수의 제일 최상위 비트에는 8, 그 다음 비트에는 4, 그 다음 2, 그 다음 1을 곱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421이라고 하는 이것이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웨이팅 값이에요. 가중치 값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2421은 뭘까? 얘도 가중치 값이에요.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4 곱하고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1 곱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84 2 1, 여기는 8 4 2 1을 곱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코드를 만들 때 뭐 약속을 하는 거니까 내가 뭐 내 자체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어요.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 단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 한 가지 숫자를 표현하는 어떤 그 약속된 값이 2개 이상 나오면 안 되겠죠. 한 가지 값은 하나의 코드로 혹은 하나의 약속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 0부터 9까지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약속된 코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가령 내가 뭐 23이라는 십진수를 자 BCD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요 2에 해당되는 BCD 코드가 얼마? 0010이죠. 그래서 0010 그리고 3에 해당되는 BCD 코드 0011 0011 이렇게 표현하면은 자 4비트씩 끊어서 보게 되는 거고 이게 10진수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10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 이게 1의 자릿수에 해당되는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BCD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고, 만약에 마찬가지로 23이라는, 아까 23이었나? 23이라는 거를 지금 2421 코드로 표현하게 되면 2에,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2에 해당되는 게 0010,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0011에 해당되는 값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2421 코드로 표현한 숫자 23에 대한 값이에요. 뭐 삼중수 코드와 존슨 코드는 비가중치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가중치 코드라는 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자, 십진수 표현을 위한 이진 코드들이에요. 자, 중요한 전제 이거. 뭘 위한 거다?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약속된 표가 있고 그 각각이 4비트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4비트짜리 코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 가중치 코드에 해당돼요. 8421 코드 혹은 BCD 코드. 그러니까 사실 8421 코드라고 부르기보다는 BCD 코드라는 것으로 더 유명해요. 그래서 BCD 코드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자, 4개의 각 비트들이 자릿수를 가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값에 8, 4, 2, 1의 가중치를 가지는 가중치 코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792라는 십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 네 자리 그러니까 네 자리씩 끊게 되면은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진수 표현 방법하고는 달라요. 원래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이진수 표현 방법은 이거를 십진수로 바꾸게 되면 2의 0승, 1승, 2승, 3승, 뭐 4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값들을 곱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선 그게 아니라 이 각각 4개씩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은 2421 코드라는 거는 뭐 에이큰 코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얘도 역시 가중치 코드예요. 각 자리에 해당하는 것에 2 혹은 4 혹은 2,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2421 코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2 곱하고 여기에 4, 여기에 2, 여기에 1을 곱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값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다음은 얘도 역시 84-2-1 코드예요. 요게 -2, -1이니까 각 자릿수에 곱해지는 게 8, 4 혹은 -2, -1을 곱한다. 그래서 1001이라고 하는 이 값이 뜻하는 거는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웨이팅 값들을 곱하고 나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자, 삼중수 코드라는 거는 지금 자, 얘는 비가중치 코드예요. 그러니까 가중치 코드에 3을 더하기 때문에 비가중치 코드라고 불러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약속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BCD 코드를 구해요. BCD 코드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 이와 같이 0011
3이라고 하는 3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해요. 그래서 3증수예요. 그러니까 증가, 3만큼 증가시켜서 구한다고 해서 3증수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2라고 하는 10진수를 표현하면 얘를 우리가 BCD 코드로 바꾸게 되면 자, 지금 8, 4, 2, 1이니까 얘를 가지고 2를 구하게 되면 0, 0, 1, 0이라고 하는 BCD 코드를 만들 수 있죠. 거기에 여기 있는 3을 더해주는 거예요. 0, 0, 1, 1을 더해주게 되면 1, 0, 1,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요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자, 0101이라고 하는 요 값이 나오고 요게 자, 3증수 코드의 10진수 2에 해당하는 값이 돼요. 자,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BCD 코드로 만들게 되면 1000이 되고 1000이 돼요. 여기다가 3에 해당하는 값 0011을 더해주게 되면 자, 1011이 되죠. 이게 8에 해당되는 3증수 코드 값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자,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 10진수 826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3증수 코드로 만들게 되면 자, 4비트씩 끊어서 8에 해당되는 값, 2에 해당되는 값, 지금 6에 해당되는 값을 써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 항상 줘야 될 거 이게 뭘로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래 첨자로 이렇게 값을 써줘야 돼요. 이게 3증수 코드다. 아니면 뭐 BCD 코드다. 뭐 그런 여기 보면 2421 코드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지금 쓰여져 있는 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쓴 뭐 코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4비트 코드를 가지고 표현한 숫자의 표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이진수 표현인 건지 혹은 10진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진법 체계, 어떤 약속 체계를 가지고 표현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써줘야지 정확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존슨 코드인데, 존슨 코드는, 여기 써있듯이 이제 역시나 이것도 비가중치 코드예요. 비가중치 코드고, 여기 보면은 1의 개수와 위치로 숫자를 구분을 해요. 여기 표를 봅시다. 자, 이와 같이 약속하는 건데, 자, 0은 우리가 이렇게 써요. 자, 1은 이렇게 되고, 자, 1이 하나 더 늘어나면 2가 되고, 1이 하나 또 늘어나면 3 되고, 쭉쭉쭉 1이 늘어나다가 다시 5 이상부터는 0이 들어와요. 그래서 0이 하나 늘고, 또 하나 늘고, 또 하나 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존슨 코드를 정의하고,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10진수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존슨 코드예요. 자, 이 코드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코드표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를 외우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표를 주고 뭐 그러니까 123이라는 10진수를 존슨 코드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표를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뭐 밀집형 10진수라는 건데 자, 묶음 10진수 혹은 뭐 팩형 10진수라고도 번역한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요 밀집형 10진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비트를 우리가 니블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자, 16비트 단어를 이제 뭐 4개의 니블에 저장한다라는 얘기고 자, 플러스 64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그러니까 64라고 하는 것에 총 4개의 그러니까 지금 요 각각이 하나의 니블인데 그러니까 총 4개의 니블에 지금 표현한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는 값이 매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가 뜻하는 게 양수, 음수를 지금 나타내요. 잠깐. 반대. 지금 제일 아래쪽이, 제일 오른쪽이 지금 부호예요. 지금 보면은 얘가 부호에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1100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양수, 그리고 1101에 해당되는 것을 음수로 보는데 지금 여기 쓰여 있듯이 자, 부호에 대한 표현을 자, BCD에서 사용하지 않는 패턴을 마지막 니블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 BCD에서 표현하는 것이 자, 8, 4, 2, 1에 해당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에서 쓰지 않는 표현 범위를 지금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숫자 10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숫자 11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우리가 BCD 코드를 이용했을 때 0부터 9까지에 대한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근데 4비트이기 때문에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총 얼마? 0부터 15까지 표현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BCD 코드에서 쓰는 거는 10개만 쓰고 나머지 6개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은 6개 중에 숫자 10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숫자 11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부호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양수인 경우에 1100, 음수인 경우에 1101. 그리고 부호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1111이라는 걸 써서 부호를 우리가 표현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고, 나머지는 BCD 코드랑 똑같아요. 자, BCD 코드 지금 여기가 6에 해당되는 값, BCD 코드 4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여기 부호를 표현하는 게 마이너스 표현되어 있고, 이게 BCD 코드에서 7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자, 여기가 9에 해당되는 값, 얘가 2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마이너스 792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밀집형 십진수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BCD 코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쓰이는 것들이 또 많고, 그래서 BCD 코드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잘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되게 중요했어요. 뭐냐면 BCD 코드가 사용하는 범위가 0부터 9까지, 그리고 총 나머지 6개의 숫자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레이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만, 오늘, 예, 일단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레이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레이 코드를 지금 보면은, 자, 뭐, 그 읽어봅시다. 이것도 비가중치 코드예요. 비가중치 코드고, 자, 순서적으로 앞과 뒤의 숫자에 대한 비트 표현에 대해서, 자, 단 한 개의 비트면이 아니라 비트만, 단 한 개의 비트만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얘가 코드표예요. 코드표고 지금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러니까 그 코드가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인접한 얘네들 간에 비트의 변화가 너무 많으면 에러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이건 나도 배워서 아는 거니까 뭐 그렇대요. 예, 에러가 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에러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레이 코드라는 걸 대입했고, 그러니까 만들었고, 약속을 했고, 그레이 코드의 특징은 인접한 비트들 간에 자, 하나의 비트만 차이가 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0000이 있고 지금 요 인접한 비트들 간에 자, 최하위 비트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지금 요 둘을 비교해도 최상위 비트만 차이가 나요. 이런 식으로 인접한 것들 간에 하나만 자릿수가 다르게 반전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그레이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레이 코드를 보면 어느 게 다르지? 이거 오류가 있어요. 지금 잊어버렸다. 뭔가가 지금 2번 써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가 나중에 저기 이 클래스 게시판에다가 올려줄게요. 이 표가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타에 대한 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어떤 건지를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자,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트 수가 하나만 다르게 만들어준 거를 그레이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레이 코드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레이 코드를 변환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진수에 해당되는 그레이 코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면 되는 거고, 자, 그레이 코드 변환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변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자, 이진수 표현을 그레이 코드를 변환하는 거예요. 자,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를 변환할 때 최상위 비트는 자, 지금 이진수 0, 1, 1, 0이라는 거예요. 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때 최상위 비트는 지금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최상위 비트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최상위 비트와 그 아래 비트를 더해서 그 결과를 써줘요. 그리고 자, 얘와
그 다음 비트를 더해서 결과를 써줘요. 자, 캐리 같은 거 생각하지 않아요. 썸만 생각해요. 그리고 얘와 얘를 더해서 자, 그 결과를 써주면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아이고. 자, 숫자 6에 10진수 6에 해당하는 그레이 코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계산 방법. 자,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내려서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 더해서 써주고 더해서 써주고 더해서 써주고예요. 알겠죠? 자, 요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얘랑 더해서 여기 써주고 얘랑 더해서 써주고 자, 0과 1을 더해서 1 그 다음에 1과 0을 더해서 1 0과 1을 더해서 1 이렇게 구해주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험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써줄 거예요. 그레이 코드라는 것이 이런 특징을 갖는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 코드를 바꾸는 방법을 외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외우라고는 하진 않고 자, 이런 규칙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규칙을 가지고 변환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항상 그레이 코드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 뭐 임의의 규칙을 정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면 그거를 응용해서 이와 같은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코드표를 읽을 줄 알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얘기가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 규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레이 코드의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이진수의 최상위 비트가 된다. 자, 그레이 코드의 최상위 비트는 그대로 이렇게 되면 되죠. 아까는 이렇게 더해서 갔잖아요. 지금은 자, 얘랑 더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얘랑 더해서 이렇게 가고 더해서 이렇게 와요. 이게 그레이 코드를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최상위 비트는 그러니까 그냥 내려주면 되고, 자, 자, 여기 보면은 그 최상위 비트를, 그러니까 이진 코드의 최상위, 여기 보면 이진 코드의 최상위 비트를 그레이 코드의 다음 비트, 이진 코드의 최상위 비트, 그레이 코드의 다음 비트를 더한 결과를 그레이 코드의 다음 비트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그레이 코드를 이진 코드로 혹은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코드가 나오는데 아스키 코드라는 거는 요거는 정말로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표를 읽을 줄 알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일반적인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 키보드 자판에 해당되는 어떤 뭐 알파벳 A, 뭐 대문자 소문자도 구별해야 돼요. 뭐 아니면 스페이스바, 그것들이 여기 이미 저장되어 있는 이 코드 값에 의해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스키 코드라는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있고 그 표에 보면은 지금 존 영역이 있고 지금 뭐 데이터 영역이 있을 텐데 그 존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해당되는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존 영역이라는 거는 상위 3비트에 해당되는 거고 정보의 종류를 지정한다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숫자,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뭐 특수문자를 이런 식으로 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 3비트가 존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최상위에 있는 3개의 비트인 거고 얘가 존을 뜻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011에 해당되는 숫자 영역이라고 했죠. 지금 어디서 011에 해당되는 것이 이와 같은 숫자를 표현하는데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특수문자로 쓰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100과 101 같은 경우는 알파벳 대문자에 해당돼요. 그래서 존 영역 중에 100과 101 같은 경우는 알파벳 대문자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꼭 알파벳 대문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읽게 되면은 지금 뭐
여기 총 7개의 비트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비트를 여기서 읽고 나머지 4개 비트를 여기서 읽게 되면 그것에 해당하는 가령 뭐 110에 뭐 0001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의 값을 봐라라고 하면은 자, 최상위 비트 110에 해당되는 값을 읽고 그다음 0001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서 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스몰 a 소문자 a라는 값이 지금 아스키 코드 이것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트릭이 있는데 뭐냐면 자,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문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앞에 표를 그러니까 이 표를 읽을 줄 알면 돼요. 이 표를 읽을 줄 알면 되고 지금 이 표를 이용해서 지금 자, 여기 뭐 꺽쇠라 그러나 이거 괄호 그다음에 대문자 알파벳 2 소문자 알파벳 X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띄어쓰기가 돼 있어요. 스페이스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2-8에 다시 괄호 닫고가 나올 수 있게 코드표를 읽어서 표현해주면 이와 같이 아스키 코드들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 표를 읽을 수 있어야겠죠? 자, 숫자 7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는 자, 일단 0, 1, 1 써주고 자, 세로 축에서 이 값을 읽어주면 0, 1, 1, 1 그리고 뭐 여기 아스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숫자 7에 숫자 7에 해당되는 아스키 코드 값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표를 읽을 줄 알고 규칙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그 녹화 강의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